인간은 감정 없이 살 수 없다. 아니,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살기는 어렵다. 감정은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나를 지키게 만든다. 울고 싶을 땐 울고 화내고 싶을 땐 화내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니 좋겠지만 인정해야 할 것은 감정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사실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무시하고 외면한 내 마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감정을 잘 다루는 방법이다. 감정이 발생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러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인 사회에서 누명을 쓰고 있는 감정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그 첫 시작은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님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이나야 책 읽자의 이나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저자 임경미 씨는 글을 쓰면서 그 감정들을 극복해 나가셨다고 합니다. 감정이 나를 휘두르지 않게. 이 책은 3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내가 가장 불행한 것 같을 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이 들 때, 고민을 하며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내가 느끼게 되는 괴로운 감정들도 나의 하나의 감정임을 받아들이고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또 울고 싶을 때는 울고 기쁠 때는 마음껏 웃고 이렇게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지치게 하는 감정 낭비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정이 나를 휘두르지 않게. 지은이 임경미 편행곳 미래북. 나라는 우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받고 싶었다. 사랑이 부족했던 나는 결핍을 충족하기 위해 관계에 매달렸다. 또래 집단 안에서 느끼는 소속감을 중요하게 여겼고 무리의 중심이 되고 싶었다. 그것이 사랑받는 증거라고 느꼈고 내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으니까. 누구든지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풀면 나를 소중히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나의 소유욕은 강력했다. 나라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두가 끌어당겨지며 내 주변을 돌길 원했다. 어느 날 부푼 마음으로 등교한 나는 단짝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봤다. 내가 교실에 들어왔는데도 아는 척하지 않고 대화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 내가 아닌 다른 친구와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 질투를 느꼈다. 나는 그 친구만을 생각해 다른 친구와는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친구는 왜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었다. 속마음을 친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다. 화와 배신의 감정은 친구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울하고 슬펐으며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결국 얼마 뒤 내게 말을 걸어오는 단짝 친구에게 분풀이하듯 화를 냈다. 요동치는 감정을 화살처럼 날려보내고 굳은 표정으로 친구를 대했다.
친구에게 느꼈던 실망감에 마음에 없는 소리가 튀어나오기도 했다. 친구는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했으니 그런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소속감을 느끼고 인정과 사랑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다.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우리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에 대한 결핍이 컸던 나는 더 많은 애정을 원했다. 이런 욕심으로 인한 감정의 동요와 미숙한 행동은 관계의 삐걱거림을 만들어냈고, 삐걱거림이 잦아질수록 점점 더 관계에 종속되어 갔다. 더 노력하고 집착하는 것으로 관계를 견고히 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처럼 친구에 대한 소유욕과 애정에 대한 갈망이 컸던 한 친구는 한여름에 뻘겋게 상처가 난 손목을 드러낸 채 등교했다. 무슨 일이냐며 걱정하듯 다가와 묻는 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친구는 그냥 우울해서 살고 싶지 않았어 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들은 그 친구를 위로하며 다독이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며 애정어린 충고를 했다. 그러나 친구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더 낮게 내려앉았다. 친구와 내 모습이 서로 오버랩되면서 어쩌면 친구가 손목에 낸 상처를 나는 내 마음에 내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을 갈망하고 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모습이 우린 너무 닮았으니까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돌아본 내 마음에도 친구처럼 상처가 가득했다. 그 무렵 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타인의 요구에 순응했다. 상대가 의견을 말하면 설령 그것이 내 의사와 다르더라도 말하지 못하고 침묵했다. 나를 드러내면 미움받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내 생각을 말한다고 바뀌지 않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옳은 거니까 쓸데없는 논쟁은 하지 말자 라는 꽤나 합리적인 것 같은 자기 변명을 만들어내며 내 생각을 숨기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나만의 영역을 침범해왔다. 당연하게 보내는 나의 일상을 간섭하며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길 강요했다.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느낀 나는 점점 나만의 방식과 개성을 잃어간 채 타인의 뜻을 따랐다. 나는 상대의 표정과 말투, 말을 살피며 눈치를 보았고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사인을 포착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고민했다. 대화할 때면 내 생각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그러다 상대의 의도를 모를 때는 침묵했다. 말실수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망치느니 고개를 끄덕이고 호응해주는 것으로 내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관계가 유지된다고 인정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애정을 갈구할수록 무시당한 내 감정과 생각들은 강하게 저항했다.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밀려오는 허전함과 상실감에 우울했고 무기력했다. 언제든 배신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그러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마음이 괴로워졌을 무렵 상처를 만들고 온 친구의 손목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이 불행한 생각을 끊어내자.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괴로워질 거야.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 사랑이 없는 일상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사랑에서 오는 안정감과 평온함의 힘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켜 보는 건 어떨까? 그것은 바로 사랑을 원하고 주는 대상을 바꿔보는 것이다. 타인이 아닌 바로 자신으로. 힘들고 외로워서 위로와 사랑의 온기가 필요할 때 나 스스로 사랑을 말해주고 긍정의 메시지를 말해보는 건 어떨까?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뇌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 남들로부터 들었던 내가 한 말을 들었던 뇌는 오직 긍정적인 말을 들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아주 쉬운 방법이겠지만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다.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내가 나에게 긍정과 사랑의 말을 하면서부터 내 생각과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타인에게 갈구했던 애정에 대한 욕심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했던 말과 행동들이 줄어든 것이다. 내 마음에 찾아온 평화는 타인에게도 너그럽게 대하도록 만들었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진심을 다해 위로하고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을 돌보게 되었다. 왜 항상 나만 사람들을 챙기는 거지? 라며 불만을 토로할 일도 없어졌다.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할수록 자연스럽게 타인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나의 사랑을 받은 상대방은 나를 더 소중하게 대해주었다. 우리는 저마다 나라는 우주의 중심이다. 예전에 나는 이 사실을 미처 몰랐다.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던 지구도 끊임없이 끌어당겨지고 빙빙 돈다는 사실을, 그리고 각자 우주의 중심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러니 다른 우주의 중심을 끌어당길 수는 없다. 그것을 끌어당기는 데는 아주 큰 인력이 필요하니까. 버겁고 힘든 게 당연하다. 타인이라는 우주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러니 타인의 우주를 끌어당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나만의 우주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몰두해보자. 그러면 나라는 별을 둘러싸고 빙빙 도는 아름다운 별들이 늘어날 것이다. 마음의 습관을 바꿔라. 불평은 일상에 가득한 감사를 지운다. 그런 날이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좋지 않은 일들만 찾아오는 날. 잠이 깰 무렵 나쁜 꿈을 꾸면 그 여운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고 몸이 찌뿌듯하다.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한 10분만 더 잘까 했는데 맙소사 다시 일어나 보면 1시간이 지나 있다. 계획했던 시간보다 늦게 일어났으니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으니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니 계획했던 일들의 진도가 나가질 않는다. 결국 그날 저녁 기분 전환하겠다며 맥주 한 잔 마시고 게임하다 잠이 든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는 숙취 때문에 두통이 찾아온다. 또 계획보다 늦게 기상했으니 나머지 시간은 안 봐도 뻔하다. 또다시 그렇고 그런 어제와 같은 일상의 반복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밥을 먹기 위해 상을 차리는데 유리로 된 반찬통이 떨어지면서 와장창 산산조각이 났다.
유리 파편을 치우는데 10분이나 걸렸다. 젠장, 왜 이럴 때 유리가 깨져서는. 약속 시간에 늦겠네. 라는 생각으로 서둘러 밖으로 나왔는데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엘리베이터는 어느새 꼭대기층에 있다. 이놈의 엘리베이터는 한 번도 1층에 있었던 적이 없어. 내가 있는 층과는 가장 먼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원망하며 겨우겨우 다시 휴대전화를 챙겨 버스를 타러 나왔는데 하필 타려고 했던 버스가 눈앞에서 지나간다. 안내판을 보니 다음 버스는 5분 뒤에 도착 예정이다. 젠장. 오늘따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러다 늦으면 어떡하지? 불안과 짜증이 밀려온다. 5분 뒤 버스가 도착했고 그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불안하다. 아슬아슬한데 혹시라도 차가 막히면 어쩌지? 오늘따라 버스는 왜 이렇게 군뱅이처럼 가는 거야? 불쾌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버스 안에 앉아있는 내내 나를 괴롭힌다. 다행히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했다. 그런데 오는 내내 마음을 졸인 탓인지 미간이 잔뜩 찡그려져 있다.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걱정이 되는 듯 묻는다.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었어? 머피의 법칙.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자꾸 꼬이며 나쁘게만 진행되는 현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일이 이어지면 왜 이런 재수없는 일이 내게만 일어날까 하며 세상을 원망하기 쉽다. 하지만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꼬이는 것은 진실일까? 내 감정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 시선이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을까? 만약 처음에 발생한 사건, 즉 찌뿌둥한 몸으로 눈을 떴을 때나 반찬통이 깨졌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막고 이로 인해 찾아온 감정을 잘 다스렸다면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되었을까? 적어도 불평, 불만을 쏟아내며 매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보낸 하루보다는 괜찮은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하지만 우리는 무슨 미련이 남아서인지 흔히 말하는 나쁜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 끌고 다닌다. 그 여파로 남은 하루가 엉망이 되어가는지도 모른 채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며 하루를 보낸다. 그러고는 잠들 무렵 생각했을 것이다. 오늘은 13일의 금요일 같은 하루였어 라고.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것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일들을 불러온 경우다. 다시 말하면 머피의 법칙은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겨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을 안 좋은 것으로 바라보며 짜증과 분노의 감정을 키워나가는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머피의 법칙의 반대인 셀레의 법칙이 있다. 셀레의 법칙은 연속해서 유리한 일이 생겨서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거나 예상치 못한 행운이 연이어 찾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머피의 법칙인 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셀레의 법칙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앞의 상황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보자. 그릇이 깨졌을 때 다치지 않았으니 운이 좋았어.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을 때 다른 층에서 멈춰서지 않아서 다행이야. 버스를 놓쳤을 때는 5분 뒤에 온다니 늦지 않겠네. 버스를 타고 갈 때는 기사님,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나는 늦지 않을 거야.
정각의 신데렐라처럼 짠하고 나타나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5분 전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나의 밝은 표정에 상대방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오늘 표정이 좋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살다 보면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한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틀어져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진심을 다해 사랑했음에도 이별을 하거나 위로하기 위해 건넨 말에 감정이 상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한다. 물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꼬이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속상하고 화가 날 것이다.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오랫동안 끌고 가지는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할 수 있음을,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불평불만은 모든 일을 머피의 법칙처럼 안 좋게만 보게 만들지만 긍정과 감사의 시선을 바라보면 셀리의 법칙처럼 모든 일이 운 좋게 해결될 수도 있다. 무엇이든 생각하기 나름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일찌감치 끊어내고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불행은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아니, 불행이 찾아오더라도 나를 오랫동안 괴롭히지 못하고 나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것을 상상하고 염원하면 그 일이 나를 찾아온다. 나의 불행은 누가 초대했을까?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기운이 쌓이고 쌓여 내가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려고 했던 불행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보자. 생각을 바꾸면 불행이 아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감사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